우리가 흔히 막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꽉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기둥이라면 어떠신가요? 아, 완전히 시각이 뒤집히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를 떠올려 보면 그 거대한 배 안에 따뜻한 선실에서 우리가 정성껏 모셔야 할 승객, 약간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뭐랄까 아주 당연하게 공유해온 익숙한 시각이죠. 보호해야 하고 돌봐야 하고 결국 복지의 대상이라는 프레임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깊숙하게 파헤쳐볼 자료들을 보면 그 견고했던 고정관념에 아주 쩍하고 큰 균열이 생길 겁니다. 참고로 오늘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4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탐구할 핵심 자료가 바로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국내외에서 쏟아진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날카롭게 집약해 모은 분석 리포트거든요. 네, 내용이 정말 방대하면서도 핵심을 딱 찌르고 있죠. 맞아요. 이 자료에 담긴 여러 기사나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시니어 세대는 이제 배에 탄 단순한 승객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면서 배를 직접 움직이는 선원이자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버티고 있는 배의 뼈대,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처들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무슨 단순한 건강관리나 누군가의 선의에 기댄 복지의 문제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 그럼 우리 사회라는 이 개대한 배가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엔진을 태울 연료, 즉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돌아자 하니까요. 인구의 40%가 노인인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건 결국 이분들의 경제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리포트에 인용된 뉴스타파 심층기획 보도 보셨죠? 아, 네. 아주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거시적인 파급력을 짚어주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 노인 빈곤을 단순히 아이고 안타깝다 하는 개인의 불행 차원으로 다루지 않아요. 경제 구조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연쇄붕괴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돈이 없어서 지갑을 꽉 닫는 빈곤 상태에 빠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당장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 물건이 안 팔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서비스업까지 내수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죠. 그럼 기업이랑 자영업자가 무너지잖아요. 당연히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수는 확 줄어드는데 반대로 그 빈곤층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와,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노인 빈곤은 경제 전체의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동맥경화와 같다는 뜻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게 내수 경제 붕괴의 직접적인 뇌관이 된다는 건 확실히 피부에 훅 와닿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인지 어제 하루 동안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엄청 분주한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네, 김진호 부위원장 행보가 보도됐죠. 그리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해서 통신비 감면이나 예금이자 혜택 같은 정보들도 되게 주요하게 다뤄졌거든요. 당장 생활비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밀착형 혜택들이죠. 어떻게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보려는 시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부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통신비 몇만 원 깎아주거나 아니면 예금이자를 0.1% 더 쳐주는 혜택들. 물론 당사자분들에겐 엄청 훌륭하고 필요한 조치인 건 알겠어요. 네, 체감이 크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거 언발의 오줌 눕기 아닌가요? 우리가 방금 국가 경제의 동맥경화를 얘기했는데 그거 맞기에는 솔직히 너무 파편적인 처방 같아서요. 전문가들이 맨날 말하는 그 진짜 배기 구조 개혁, 연금 소득 대체율 올리고 하는 거랑은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책 규모나 당장의 깊이만 보면 호스트님 말씀대로 진짜 언발의 오줌 눕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책 당국의 시선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시선이 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과거에는 노인 빈곤이 그냥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한 줄이었어요. 돈 쓰는 지출 항목이요. 그냥 복지 예산 중 하나.
그렇죠.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국가 컨트롤 타워가 막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 건 이제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나 국가 수뇌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지출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경제 변수로 본다. 맞습니다. 게다가 어제 보도들 유심히 보시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통합돌봄 24시간 센터 건립이나 돌봄 재정 확대 같은 걸 아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정치 의제 전면으로 이 이슈가 치고 올라온 거죠. 오, 표심을 잡기 위한 메인 테마가 되었다. 네, 이게 결국 단편적 처방을 넘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가기 위한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자 예열 과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구조랑 정치권 흐름을 좀 짚어봤으니까 이번엔 배의 선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 즉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돈이랑 인력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현장 상황이 아주 역동적이죠. 리포트 보니까 통합돌봄의 외형적인 확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읍시는 10곳이랑 협약을 맺었고 충주시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를 월 1회에서 4회로 확 늘렸고요.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랑 포천시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울주군, 합천군, 고창군 이런 곳에서도 현장 협의체가 막 가동되고 있고요. 이게 다 요양원 안 가고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맞아요.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권리. 겉보기엔 정말 좋은데 현실의 장벽을 보면 어제 당장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라는 곳이 출범해서 2027년 재정 확보를 막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시스템이 멈추니까요. 근데 돈보다 더 복잡한 게 바로 인력 딜레마 같아요. 간호조무사협회는 6대 정책과제 요구하고 음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하라고 난리고 물리치료사분들은 단독 업무 허용해달라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아주 탱팽합니다. 직종 간의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현행법들이 과거 병원 중심이라서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는 이분들 손발이 다 묶여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제도의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낡은 법 때문에 다들 문 밖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숙제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현장에 투입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의사라는 거예요. 아, 은퇴하신 의료 인력들 말씀이시군요. 공보위 공백 메우는? 네네. 돌봄을 받아야 할 줄 알았던 은퇴자들이 사실은 저기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라는 엔진을 고치는 베테랑 정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쫙 연결해 본다면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시니어 의사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어제 트렌드에 나왔던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시니어 클럽 활동들, 이 모든 게 결국 시니어를 일방적인 수혜자에서 우리 사회를 직접 지탱하는 공급자로 재설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완전 든든한데요. 든든하죠.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라던가 처우 기준, 명확한 업무 범위, 이런 허점들을 꼼꼼하게 메우지 않으면 이 좋은 변화도 결국 일회성 땜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비사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자, 지역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든든한 주체들을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이분들을 위협하는 가장 구체적인 건강 요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치매망 구축이랑 글로벌 보건 이슈 쪽이군요. 네, 어제 보니까 치매 관리 시스템이 엄청 정밀해지고 있더라고요. 구로구 기억동행 2.0이나 인천 남동구의 남동두루 살핌 사업처럼 실종 예방을 복지기관 전체로 넓히는 움직임도 있고요.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은 스마트 기기로 자가검진을 하기도 하죠. 디멘시아 뉴스 보도 보셨어요? 당사자 자조 모임의 회복의 힘이라는 기사요. 아, 네, 봤어요. 환자들이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연대하는 거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선 열심히 그물을 짜고 있는데 학술적인 경고 하나가 찬물을 확 끼얹었잖아요. 아, 헬스 코리아 뉴스 보도 말씀이시죠? 네, 그 꿈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치매 신약 레켐비, 그거 투여 얻은 환자의 무려 30%가 실제로는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다른 원인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와, 저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저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안전망은
충분히 정밀한가 하는 질문이요. 30%면 10명 중 3명은 오진이라는 거잖아요. 비싼 약을 썼는데 효과도 없고 부작용 위험만 크고요. 맞습니다. 이 수치는 돌봄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화된 정밀 진단 역량이 시스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죠. 그리고 건강 위협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 얘기죠. 저도 환경운동가 제인 구덜 메시지 연결된 거 봤어요. 네, 유럽에서 기후위기 때문에 꽃가루 시즌이 2주나 일찍 시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에겐 그냥 알레르기지만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겐 폐렴 같은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기후위기하면 막연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라고들 하시잖아요. 당장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시급한 보건 문제죠. 맞아요. 이 자료들은 호흡기가 약한 우리 주변의 시니어들, 어쩌면 당장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치명적인 오늘의 문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2구단이 왜 먼저 지역에서 무엇이든 시작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게다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기적의 신약들이 나와도 엄청난 비용 때문에 경제적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 또 췌장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글로벌 의제들이 시니어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체적 건강과 기후를 넘어서 이번엔 삶의 질을 좌우하는 또 다른 숨겨진 사각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파트가 제일 씁쓸했어요. 첫 번째 트렌드였던 노인 빈곤 문제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시니어 여성과 재정 자립 문제요. 아, 금융의 젠더 편향 문제군요. 정말 심각한 이슈입니다. 글로벌 기사를 보니까 이혼이나 사별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시니어 여성들의 현실이 너무 험난하더라고요. 근데 더 억울한 건 정보의 비대칭과 편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자문 서비스에서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고발한 건데요. 여성은 금융 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또는 무조건 위험을 피할 것이다. 이런 낡은 편견을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완전 고정관념이네요. 네. 그래서 시니어 여성 고객에겐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짜주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소극적인 조언만 제공하면서 조직적으로 금융자산 증식의 기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치 사회가 남성들한테는 막 엄청 정밀한 최신 은퇴 내비게이션을 쥐어주면서 여성들한테는 30년 전 너덜너덜한 종이 지도 한 장 던져주고 알아서 잘 찾아가 보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해외의 이런 흐름이 국내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시니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적인 금융 소비자로 대우하는 젠더 감수성 높은 노후 자산 관리 제도가 기초부터 새로 설계되어야 해요. 지식과 자산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결국 노년의 생존 차이로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철저히 부서져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자,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정말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한 기분인데요. 네, 하루 동안 쏟아진 트렌드인데도 짚어볼 게 정말 많았죠. 편집장님 말씀처럼 고령사회라는 엄청난 무게가 연금, 돌봄, 치매, 의료인력 이 모든 전선에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제 땜질식 개별 대응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구조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어요. 동감합니다. 오늘 편집장님이 리포트 제일 마지막에 남기신 책은담의 한 구절이 이 대화 끝에 참 묘한 여운을 줍니다. 어떤 구절이죠? 야심인정 독주와 관심. 밤이 깊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봐야 비로소 참된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아, 야심인정 독자관심. 오늘이 봄볕 따스한 4월 25일 토요일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쯤은 이 쏟아지는 트렌드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자신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외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중심을 잡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깊은 대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의학과 제도는 우리의 수명을 계속해서 늘려놓고 있는데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은 여전히 70세 수명 시대의 낡은 도면에 멈춰서 있습니다. 네, 아쉬운 현실이죠. 당신이 머지않아 그 40%의 거대한 시니어 인구에 속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지탱할 버전 2.0의 도면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선실에서 보호받는 수동적인 승객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흔들리는 사회를 직접 이끄는 베테랑 정비사가 될 건가요?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